네, 지난번에 했던 페이, 여두바브 동사, 눈 동사 좀 공부 좀 해보셨나요? 페이 바브 동사 중에서 대표적인 6개, 왜냐하면 그 6개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 본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페이 바브 동사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미완료에서 모음이 체레체레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형이 야샵. 또 제가 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진 전공한 친구인데 되게 빨간 걸 쓰니까 무섭다고 색깔 바꿔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안 계세요? 안 계신다. 색깔에 또 민감한 분들은 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이 야샵이 대표적인 페이 바브 동사거든요. 이 페이 바브 동사는 미완료가 될 때 페이 바브가 사실은 이 바브가 사라지는 형태거든요. 사라지면서 모음은 어, 이해가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브의 흔적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령법이나 부정사 연결이 될 때 보통은 접두가 사라지잖아요. 명령법에서 이 접두가 같이 사라져서 이것만 남게 되는 게 페이 바브 동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완료의 칼 미완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잖아요. 이거죠. 근데 전혀 이거랑 닮지 않았죠. 페이 바브 동사는. 또 야샵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또 야자, 야자는 페이 바브 동사에서 또 라메드 알렙 동사이기도 하죠. 네, 라메드 알렙 동사이기 때문에 끝에는 항상 항상 아죠. 이게 미완료가 되면 완전히 예, 야자 예제가 된다. 이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단어죠. 쭉 밑에 아마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위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얘를 더 낮추고 야자 칼 기본형은 얘는 라메드 알렙 때문에 카메츠가 되는 거죠. 원래는 파타그지만 앞에서 당연히 카메츠고요. 이게 미완료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제, 째레째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예. 그리고 이게 명령법이 되는 경우는 이제 명령법이 2인칭이니까 이가 트였겠죠. 원래는 태제에서 앞에 이게 접두가 떨어져 나가는 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6개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아까 야샵 했고, 방금 야자 했고, 야라드, 야다, 네, 얄라드. 그다음에 마지막 할라크. 할라크도 페이 바브 동사 취급한다고 했죠. 항상 그렇게 변하니까 할라크가 변할 미완료가 될 때 뭐 2인칭이다. 2인칭 남성이다 그러면 2인칭 남성일 수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2인칭 여성으로 해야겠네. 할라크죠. 옐레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할라크로 하면 2인칭 남성으로 하면 텔레크 이렇게 되고 모음이 체레체레가 된다는 거. 다만 이제 야다 같은 경우는 끝에가 아인이라서 아인이 체레를 파타로 바꿔버리죠. 바로 앞에 거를.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 할 경우에 대가 아니고 파타로 다 이렇게 바뀌는 것만 이제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바브 동사는 그렇고 페이오드 동사 중에서 야나크는 가끔 조금 더 그래도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페이바브 동사 6개 가장 빈번하게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익숙해지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거를 한번 조금 연습 마치 우리가 퀴즈 보는 것처럼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 자, 이거는 원형은 뭐고 줄기는 뭐고 시제는 뭐고 네, 해볼까요? 자, 우선 앞에 t가 왔다, 뒤에 e가 왔다 하면은 미완료의 여성 단수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이게 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히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페이 바브 동사로 보게 되면 페이 바브 동사를 할지라도 가장 기본형은 바브가 나온 게 아니라 요드가 나오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원래 어원이 마브였다는 거지 나중에 다 요드입니다. 그래서 얄라드의 칼, 미완료, 2인칭, 여성, 단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음,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네요. 음, 이걸로 할까? 네. 이거는 뭘까요? 히필. 원형은 얄라드의 히필. 우선은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완료. 그리고 명령법으로 볼 가능성도 있긴 해요. 홀리드 또는 홀레드의 둘 다의 가능성이 있는데 실행 요구 대신에 아, 명령법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완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완벽하게 다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일일이 문법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한국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문법 생각 안 하잖아요.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 때도 문법 생각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사람의 말, 누군가의 말을 알아들을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문맥이거든. 그 문장 안에서 그냥 바로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도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문법을 일일이 따져서 읽는 게 아니고 문맥상 그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명령법을 봐야 될지 완료를 봐야 될지 그때는 이제 따지는 거죠. 그때서야 따지면 대개는 문맥으로 거의 해결됩니다. 아, 근데 이제 문맥으로 해결하는 데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법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단어예요. 단어를 모르면 문맥이 안 들어와요. 근데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문맥이 그냥 전체 보이니까 단어들이 여러 많이 볼수록 이게 메꿔야 되는 그 공간들이 작아지잖아요. 그거 쉬워집니다. 근데 다 만약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공백이에요.
이게 이제 4개의 철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쳐봐요. 굉장히 뭐 어렵죠. 설명을 해주다. 근데 하나씩 첫 번째 초성이 기억이고요. 뭐 두 번째 이게 점점 많아질수록 쉽게 우리가 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문장이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굳이 문법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도 그 문법이 돼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단어를 좀 기본적인 단어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단어를 암기해도 막상 문장이 나오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히브리 본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봉독한다. 본문을 한번 하는 데까지 읽어보세요. 히브리 본문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경우 모든 교회에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히브리어로 반드시 한번 같이 읽어.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부터가 사실 히브리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텍스트를 히브리어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일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읽어보고. 근데 뭐 이미 이거는 번역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내 번역과 원래 있는 뭐 개역개정이든 뭐든 그 번역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근데 어순상 영어와 그리고 문장 성분상 대조하기가 영어가 훨씬 더 서양 언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말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뭐 서양 언어든 영어든 불어든 그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언어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점 성경이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부분을 앞부분은 그냥 뭐 가벼운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뭐 머리 지나가고 그러진 않죠 지금. 어, 정쥐가 나면 제가 고양이 밖에 노는 놈 데리고 한 마리 오고 춥죠? 자, 교수님, 네, 하는 동작은 받는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왜 수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학자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이미 고안을 해낸 언어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한 게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밖에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히브리어마저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언어가 이제 발전을 해 가다 보니 처음 문법학자가 의도한 대로 조직적으로가 아니고 변형들이 생겨요. 제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제일 당황스럽던 게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절반이란 뜻이 핫지거든요. 정식으로 읽으면 핫지라고 읽어야 돼요. 한 놈도 핫지라고 안 하더라고요. 다 핫지라고 그러지. 그 문법은 어긋난 거거든요. 그럼 어느 걸 따르나요? 지금 언어는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단에 올 때는 핫지라고 읽었지만 나중에 핫지라고 읽죠. 뭐 그런 것처럼 언어는 처음부터 기획된 조직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성 속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원리를 찾아낸 게 문법이거든요. 근데 그 문법이 다 맞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계속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그 조직적인 사고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수동이든 능동이든 각각의 하나의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줄기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씩 태 또는 이파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칼도 하나의 패만 가지고 있지 왜 두 개를 갖고 있나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불만. 예, 그렇죠. 그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따지셔야 돼요. 저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아니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언어가 많아진 이유가 바벨탑 사건 때문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벨탑 사건 아니어도 언어는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산맥으로, 강으로 또는 바다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서로 교류가 적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언어가 쭉 내려다면 완전히 다른 언어가 돼버려요. 시간이 흐르면. 왜냐하면 언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바벨탑 사건 때문에 과연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겼을까? 물론 큰 줄기에 뭐 그렇게 언어의 분기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역사적 사건을 마치 동화적으로 표현한 게 바벨탑 사건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이미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란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바벨이라고 그 지역 이름이 왜 바벨이라고 됐느냐? 혼잡하게 하나님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아니잖아요. 왜? 바벨이 아니고 발랄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혼잡하다는 말이 바벨이 아니고 발랄이에요. 언어유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 하셨기 때문에 바벨이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기에 모세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네,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 공주 아버지가 어떤 명령 내린 아버지예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하는 아버지인데 그 딸이 자기의 양아들을 삼은 그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어줬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히브리식으로 해석하면 건져내다라는 말이 맞아요. 건져낸 자죠. 호텔 분사 형태잖아요. 칼 분사 형태. 마샤 건져내다 맞습니다. 마샤의 칼 분사 형태. 그건 히브리식 해석이에요. 그럼 실제로 애국어로는 뭐라고 지었을까요? 투투모세, 아흐모세, 라모세, 그 모세죠. 거기서 그 모세 이 고대 이토에서의 모세는 무슨 뜻이에요? 예, 누구의 아들입니다. 뭐뭐로부터 유출된. 그래서 고대 그 왕 로열 패밀리 이름들을 보게 되면 모세 들어간 이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특히 주전 14, 15세 그 어가리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쭉 찾아봤어요. 왕가의 명단을 쭉 찾아봤더니 딱 그때만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트 왕가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 얘는 라 태양신이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라모세라고 그러고 투투 신이 낳은 아들이야. 해서 투투 모세라고 그러고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도 어떤 신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추측하건대 나일강 신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죠. 대표적인 나일강 신은 두 신이 있어요. 쿠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피 신이 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투투 하피 모세 아니면 쿠눔 모세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 추측이지 뭐 이거 뭐. 이건 굉장히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죠. 보수적인 해석이죠. 왜 그러냐면 진보적인 해석 학자들은 그 모세 시대를 훨씬 아래로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람세스 2세와 동일시하죠. 정황상.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15세기로 소급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시대로 올라가면 모세의 양모는 합세스트 여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또 그렇게 설명하면 또 맞아떨어지는 게 꽤 많아요. 네, 합세스트로 볼 때.
그리고 합세스트는 그 당시에 수도에 머물지 않고 교육 도시였던 그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나일강 삼각주의 지역이 사실 이제 고센이 있고, 여러 가지 맞아떨어진 게 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인데, 네. 고대 이집트의 아들이라면 다른 때도 모세고 히브리어도 모세고 둘 다 모세고. 그 고대 이집트의 문제가 뭐냐면 모음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모음을 유추합니다. 지금 복원해낸 그 이집트어의 모음은 복원한 겁니다. 그것도 뭐에 아랍어로 공부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고대 이집트 공부한 게 유리한데, 이유가 뭐냐면 아랍어가 클래식 아랍어예요. 클래식 아랍어가 고대 세머의 어떤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트어는 헤미오세미틱 언어거든요. 하머와 세머의 섞여 있는 형태 정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제 아랍어를 우가리도도 히브리어처럼 모음이 없거든요. 있는 게 이제 알렘만 3개, 그는 이제 모음이 있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추해야 돼요. 그것도 아랍어, 특히 이제 우가르드가 많이 그렇긴 하네요. 그걸 유추해서 하는 거고, 고대 이집트는 아랍어라기보다는 좀 관련성이 없구나. 이것도 유추한 모음의 복원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측하면 모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시. 그러니까 아랍어로, 고대 이집트어로 모세를 모시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학자에 따라서 약간 그 어원을 다른 기원으로 보게 되면 약간 발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시입니다. 모시와 모세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시를 히브리식으로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모셰 해가지고, 또 그 의미도 강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도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의미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으니까 딱 그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면 네. 드디어 이제 제4그룹 약동사, 오늘 아인바브 아인요드 동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아인아인 동사를 하고, 기본적인 히브리어 물론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법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학기에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뼈대는 다음 주까지 하면, 아니 다음 시간까지 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익숙하게 할 건지, 이거는 우리 개인 역량이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2시 15, 아니 45, 55분이 원래 끝나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힘드세요? 오늘 뭐 딴 얘기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5분 쉴까요 그러면? 네, 그럽시다. 뭐한 1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인바브, 아인요드 동사. 이 말의 의미는 가운데 자리에 가운데 철자가 바브이거나 또는 요드라는 의미죠. 네, 이것까지는 아시죠? 네. 또 모르는데 내가 또 자, 이 아인바브 동사의 특징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전을 찾을 때 지금까지 다른 동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형?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사전에 나오는 단어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얘는 달라요.
얘는 부정사 형태요. 얘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얘를 3인칭 남성 단수로 사전에 나오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요한 철자 하나를 빼먹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보세요. 3인칭 남성, 칼 3인칭 남성 단수가 쿰 동사. 이게 원래는 아임 바브니까 가운데 바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 동사인데 3인칭 남성 단수 형태가 뭐냐면 캄이거든요. 그럼 바브가 사라지잖아요. 사전 찾을 때. 그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임 바브 요드 동사만 그리고 심 이거는 아인 요드 동사거든요. 심 두다 이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데 심 이 경우 이 아임 바브 아인 요드 동사만은 사전을 찾을 때 예, 부정사 연경이 나타난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칼동사 기본형 할 때 이미 다뤘지만 얘도 세 가지 유형의 3인칭 칼 3인칭 남성 단수에서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가장 빈번하다고 할까? 이게 이제 캄, 예, 캄, 이 형태. 쿰 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 캄입니다. 전혀 예측 불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아임바브 동사를 맨 마지막으로 돌린 이유가 전혀 예측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마치 새로운 형태를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카탈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굳이 이제 유추하자면 이 자리가 바브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통째로 사라졌다 이렇게 뭐 굳이 설명하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매트 이건 뭘로 유추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설명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사들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탈 같은 카메츠 파타흐 이가 제일 많긴 하지만 이 동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야베시와 같은 메마른 뭐 이런 동사 또는 뭐 말레와 같은 이런 동사 이런 것들은 뒤에가 체레죠. 체레. 그러니까 파타의 형태가 있고 체레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톤과 같은 오 형태가 있었죠. 뒤에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칼 완료. 물론 이 카탈, 카메츠 파타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주로 상태 동사들 중에는 체레와 오 형태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먼 옛날의 추억이신가요? 네, 아련한 추억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자, 얼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굳이 설명하자면 아까 카탈형이 바로 이 캄 형태고요. 이게 이제 카메츠로 변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음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매트의 원형이 뭐죠? 분사 형태인데 무트. 뜻은 죽다. 이 단어도 엄청 자주 나오죠. 성경에 구약성에 죽는 예 엄청 많거든요. 그 왕이 죽어서 할 때 뭐 열조에 묻혔다 할 때. 그리고 창세기 서두에 2장에서 처음으로 나오죠.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무트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기본형이 이거라는 거. 유추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치 그 상태 동사의 체레, 카메츠 체레처럼 이 체레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시 이것도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인가에 나오죠. 히트보셰시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단어가 보시라는 단어거든요. 부끄러워하다. 근데
얘는 O 형태로 남아 있어요. O 형태로. 마치 아임바브 형태의 O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대로 O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이게 많다. 첫 번째 이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형태. 미완료 형태. 미완료 형태게 되면 당연히 미완료니까 접두어 이톤 이게 앞에 오고요. 근데 이제 모음이 중요합니다. 카메츠가 온다는 거예요. 칼인데 미완료에서. 원래는 이토라면 히렉이 오는 자리잖아요. 칼 미완료. 자, 이게 지금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네, 아임바브 동사에서 피에드 폴렐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나 이제 알았어요. 네, 오늘 얘기할 겁니다. 드디어. 아, 이거 정말 네. 근데 이제 이 아임바브 동사의 이거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추측컨대 아인 더블 동사 뒤에 이제 쿰 동사인데 이게 카맘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실제 아인 더블 동사와 아인 바브 동사가 서로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강조형은 원래 아인 자리가 더블이 되잖아요. 다시 포르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기존에 있는 PL로 말할 수 없는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아예 줄기가 PL이 아니고 뭐 폴렐 그리고 푸알은 폴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십시오. 무트는 야뭇 이것도 이 형태와 똑같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도 온다는 거예요. 예보시. 차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접도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명령형 봅시다. 명령형은 당연히 앞에 접도가 떨어져 나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접도가 떨어져 나간 형태만 보면 무트, 무트 보시. 물론 그리고 연계형도 명령어가 같죠. 거의 늘 그래왔으니까 이렇게 연계형, 명령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서야 여러분들 이제 달리타 쿰이 해석이 되죠. 쿰, 명령형. 쿰 동사의 쿰은 명령형도 되고 부정사 연계형도 되고. 그렇죠? 근데 문맥상 탈리타 이거는 아람어로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절대형 어떻게 되냐? 절대형의 칼 기본형이 뭐였죠? 카탈로 하면 크톨, 카톨, 코텔, 카톨이니까 카톨이었죠. 뒤쪽에 모음이 오였다는 게 특징이죠. 예, 그 특징이 남아 있어요. 오로 전부 오예요. 절대형은. 그다음에 이제 분사인데 분사는 한번 보세요. 뭐하고 같은지. 3인칭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와 똑같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상태 동사에서 야레와 같은 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분사와 3인칭 남성 단수와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수동, 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같은 게 많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해요. 실제 문맥 속에 딱 문장 속에 만나면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칼형, 기본형을 우리가 좀 봤고요. 그러면 각 줄기들 보죠. 아임바브 동사의 각 줄기의 기본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이제 기본형과 이게 뒤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기본형 그리고 비강조형 줄기. 자, 비강조형 줄기가 뭐가 있을까요? 강조형 줄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강조형 줄기는 PL, FR, 히트파일. 예. 얘네와 이게 아닌 것들은 다 비강조형이죠. 비강조형 줄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줄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줄기에서 이제 비강조형 줄기가 니팔, 히필, 호팔이 남는 거죠. 딱 양분되는데요. 자, 특징 봅시다. 완료. 아까 우리 완료는 기본적으로 캄 세 가지 중에 하나 형태 이거 했죠. 미완료 우리 했습니다. 약쿰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한 거고요. 니팔을 봅시다. 니팔이 어려운 게 이게 희렉이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희렉이 아니야. 카메체, 낙콤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 형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리어 미완료에서는 또 희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음에 다시 포르테가 왔다는 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미완료는 의외로 파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가운데 이게 바브가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바브가 있어 이거 아임 바브 동사네. 그리고 첫 번째에 다시 포르테가 있네 하면 그뭐 10중 8구 니팔 미완료예요. 교수님 여기 패러다임에는 네. 스타일 없어요. 5개만 있어요. 그래요? 네 개만. 네, 없는 경우는 거의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바브 동사. 아임바브 동사에서 뭐가 없다고요? 아임바브에 칼, 니팔, 히필, 호팔만 있어요. 칼, 니팔, 호팔. 칼, 니팔, 히필. 오른쪽에 있죠. 강의영. 네. 네. 자, 강의영이 이제 없을 수가 없는 게 이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렐, 필펠, 필레 또는 필펠 이런 형태로 폴랄 완료에서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폴랄, 폴렐 이 형태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강의형 이렇게 했고 강의형을 아예 이름도 주진 않았어요. 형태가 많이 달라서. 네. 그래서 이걸 PL로 불러야 될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형태 이름 자체를 폴렐 형태 그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PL을 폴렐, 그 다음에 FR을 폴랄 형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히필 형태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는 했고요. 칼과 니팔은 했고요. 히필 형태를 봅시다. 히필 형태는 완료형이 희렉이 아니고 체례가 된다는 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희렉 요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실제로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자주 몇 번 보면 그 패턴이 읽혀져요. 근데 미완료에서 카메츠가 된다고 파타가 아니고 카메츠가 된다는 변화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희렉 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월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와서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호팔은 잘 안 나옵니다, 실제. 잘 안 나오는데 간혹 나오긴 하는데 완료에서는 호 대신에 우가 나옵니다. 후캄이에요. 그 정도 변화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에서 유캄, 투캄, 뭐 우캄, 누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강의형, 뭐 강조형, 강조형 줄기 이게 전체가 강조형입니다. 원래 다비시 포르테가 있었던 아인 자리에 아인의
다게시, 포르테가 있었던 동사들이죠. 얘네들은 아예 피해를 폴렐이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미는 피해라고 똑같다는 거죠. 완료형에서 코멘, 그리고 미완료에서는 이 접두어 원래 예 카텔이니까 이것만 더 추가된 거죠. 예 코멘. 푸알도 뒤에가 푸알이니까 이 흔적으로 푸알인지 피엘인지 서로 구분이 되죠. 체레냐 파타그냐. 피엘은 체레. 그 다음에 푸알은 이 파타그로 이렇게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코맘. 이 경우는 폴랄 형태. 히트폴렐 이것도 그 어렵진 않죠. 히트가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쉬워요. 실제 본문을 만나면 어렵진 않습니다. 히트 때문에. 그리고 미완료에서는 이트 뭐 똑같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은데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은 것 같지만 실제 본문에서는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인 요도 동사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쓰임 동사 이것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두다, 놓다, 두다, 쓰임 동사 이게 아인 요도 동사의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빈 동사, 빈 이해하다. 이것도 제법 자주 나오는 거고요. 립, 여기 밑에 있네. 립 이것도 제법 자주 나오고요. 제법이 아니고 꽤 많이 나오죠. 그다음 심, 그 다음에 빈 동사. 그리고 또 sit, sit도 조금 제법 나옵니다. sit 이것도 두다예요. 그 다음에 아인 요도 동사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우리 교과서를 보면 교재를 보면 조금 더 단어에 더 나올 수 있겠다. 예, 아까 아인 바브 동사 중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 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 우리 교재에서 261쪽에 있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는 게, 특히 동사 암기해 두는 게 여러분들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시험에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그 21쪽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법 자주 나오는 아인바브 동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쿰 있죠. 쿰 일어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룸 높다. 자, 이 룸 동사에서 기본형이 람이죠. 람. 아브람. 네. 이것도 제법 자주 나요. 그 다음에 누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누스, 도망가다. 구약성경 보면 도망 많이 가잖아요. 네. 이 단어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루츠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루츠. 달려가다. 달리다. 네. 달리다. 그 다음에 수루. 예, 수루도 자주 나와요. 비키다, 뭐 돌이키다. 누가 돌이켜 뭐 이렇게 가다 할 때 이 수루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크 노아크는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는 경우에서는 한꺼번에 좀 나와요. 쉬다. 이 쉬다라는 단어에서 노아크라는 단어가 왔죠. 노아 할아버지 노아크. 원형인 동사가 노아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슈입니다. 슈. 돌아오다. 예언서 본문 맥락에서는 회개하다. 그 다음에 보시 부끄러워하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죽다. 무트. 그리고 사냥하다. 쭈드인데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제법
나옴이 한꺼번에 자주 나타나죠. 그 다음에 PL 동사 중에서 리, 다투다 이거 자주 나오고요. 나머지는 네, 네, 그 정도. 자, 아인 요도 동사의 특징은 바브 대신에 요도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야쿰 대신에 뭐 야심 그러면 이거는 심 동사의 미완료, 칼 미완료. 그러니까 이게 바브 대신에 요도가 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실제 본문을 봐서 자주 연습을 해야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네. 예. 3번 I9 동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0분 동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2과인데 안 해놨구나. 32과. 자, who make him. 딱 이거 보면 뭘 것 같아요? 앞에 맴이 왔다. 자, 이것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맥크라고 하는 단어의 남성 복수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맥상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앞에가 일단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잖아요. 그가 맥힘들이다. 말이 안 되거든요. 수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게 동사여야 되는데 동사에서 가능성 있는 게 사실은 예킴. 예킴이면 뭐예요? 히필 쿰 동사에 쿰 동사의 히필 미완료. 근데 접두어가 있는 말 아니고 저기 칼과 니팔을 제외한 모든 분사들은 앞에 맴이 온다. 그러면 이 접두어 이 요드 대신에 여기에 맴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히필 미완료가 되는 거죠. 쿰 동사의 히필 미완료. 그러면 딱 일치해요. 성수가 일치하잖아. 3인 남성 단수. 분사는 항상 성수를 가지고 있죠. 남성이면서 단수예요. 그는 그러면 쿰의 사역형이니까 일으키다죠. 쿰은 그냥 일어나다고 서다고 일으킨다. 자, 뭐뭐로부터 일으키느냐? 아파르. 먼지로부터 일으킵니다. 시제는 우리가 좀 전체를 두고 봅시다. 켰단지, 킨단지, 킬 건지. 자, 에부요님 끝에 남성 목소리 전미어가 있죠. 에부요는 뭘까요?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자들을 목적어가 돼야겠죠. 가난한 자들을 먼지로부터 일으킵니다. 그가. 그 다음에 키세. 딱 보면 카사의 피엘 같죠. 정확하게 카사 피엘이잖아요. 명사로 보좌예요. 의자. 네, 키스. 우리가 살짝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인지 아닌지는 이제 몇 단계 거쳐봐야겠지만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이미 뒤에 동사가 오니까 이 동사로 보기가 어렵죠. 키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금방 쉬운데 모르면 이제 시간 가는 거죠. 자, 보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명사 법칙 중에서 제1변의 명사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카메츠가 들어있는 게 제1변의 명사고 그리고 연경이 될 때 모음이 변하죠. 제1변의 명사는. 그렇죠? 카메츠가 앞에 있으면 짧아지거나 아니면 파탁으로
그 액센트 없는 폐음절이 올 때는 그냥 파타로 되는데 나머지 모든 2, 3, 4, 뭐 쇄골 명사 아니면 분사에서 파생된 명사 뭐 어떤 명사든 다 연계형과 단수에서 연계형과 절정이 같다는 거. 네. 이 경우는 문맥상 연경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자, 쌀임. 쌀이 뭘까요? 남성 복수 전미어 붙였죠. 그럼 사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귀족 또는 방배, 고위 관료 뭐 이런 거죠. 이 단어에서 사라가 왔죠. 사라. 네, 사라, 사례 둘 다 사실 어근은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카드어와 이제 그 히브리어가 같은 세모이기 때문에 유사한 게 많은데 샤루 이게 통치하다 또는 왕 동사로는 이제 통치하다 이런 의미고 명사는 왕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성형이 되면 샤라투가 됩니다. 여왕, 여방백, 뭐 프린세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 뒤에 엘 하나님 명사 빼버리고 그러면 이스라 이게 나는데 이것도 아마도 사라에서 온 접두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가 통치한다. 그래서 사라는 기본적으로 통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멜렉처럼. 만약에 뒤에 오는 애를 주어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방백들의 보호자 뒤에 오는 게 속격이 되니까 방백들의 보호자를 일단은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뒤에 여기에 목적어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주 보는 게 뭐냐면 뒤에 동사 뒤에 오는 목적격 전미어의 보조 모음이 이 체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주 봤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적격 동사에 붙는 목적격 전미어고 이 체례는 보조 모음 이 동사 이 어간과 뒤에 이 전미어를 연결하는 연결 보조 모음입니다. 근데 이게 통째로 이것까지를 합해서 전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대명사 전미어로서 목적격 전미어로서 성수 뭐죠? 3인칭 남성 복수가 됩니다. 그들. 자, 그 남자들을 근데 여기도 을이 또 나오니까 하나는 뭐 역격으로 봐야겠죠. 그 남자들에게 방백들의 보좌를 나칼에 히필 형태죠. 야크틸 정확하게 히필 형태죠. 나칼이 뭐라고요? 네, 물려주다. 근데 이 나칼은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상속의 의미도 되고. 그래서 낙하하면 골짜기도 돼요. 골짜기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차지하게 되는 거 물려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이 주어가 여기에 포함된 주어일 거예요. 얀느히일의 주어가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이 페인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죠. 이 눈이 여기에 다시로 사라지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얀힐 이게 일반적인 페이눈 동사의 형태거든요. 이게 약간 이거는 모음이 아니고 무성시바잖아요. 그리고 눈은 원래 약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라지는데 왜 안 사라져요? 살아 있어요? 해트 때문에. 해트는 이중 모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라지면서 다케시 포르테도 남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걸로만 힐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전히. 근데 우리한테는 좋죠. 파악하기 좋으니까. 네네. 예, 나칼. 약질 딱 맞아드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자, 않을 가능성이 이 동사 말고 아니야, 동사 아닌 경우에는 있어요. 자, 2번 볼까요? 야도와 볼 것 같아요. 알다인데 형태는 부정사 정명이에요. 예, 칼 부정사 크톨 카톨이니까 절대형. 예, 이미 알고 계시는 건 저 알아요. 예, 머리에서 도는 것과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연식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차이가 생겨요. 저는 차이가 더 심해요. 시험지에 다 니팔이라고 생각하는데 PL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 절대형이 앞에 왔고 뒤에 정동사가 왔죠. 그러면 이 문법적인 의미는 뭐죠? 음, 부정사 절대형. 이게 덩어리가 예, 강조. 강조. 네, 강조. 네, 같은 동사가 왔잖아요. 이것도 야다잖아요. 야다인데 미완료니까 예대가 됐고 그 다음에 복수, 남성 복수 전미어 우가 왔죠. 이슬이 우나 할 때 우가 왔고 우가 오니까 앞에 이게 네, 전미어가 몸이잖아요. 이게 셔바로 짧아지죠. 유성 셔바로 짧아지죠. 그래서 테드 우가 됐죠. 네, 테드 우. 그러면 야다의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 네. 너희들이 정령 강조니까 우리말로 표현할 때 뭐 정령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령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게 저시부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시부의 형태는 짧아지는 게 특성이지만 이건 더 이상 짧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시부와 일반적인 미완료 형태가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게 저시부 명령형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미완료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알아요. 어떤지. 정녕 너희는 알게 될 거다인지 정녕 너희가 알아야 한다인지 좀 봐야 됩니다. 알아야 정녕 너희는 알아라 뭐 이런 건지 좀 봅시다. 뒤에 키임이 왔는데 잘못하면 이 키임을 납받할 때 밭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따로 봐야 돼요. 문맥상. 키는 주로 세 가지로 해석된다 했어요. 실로 또는 데트이야 관계사처럼 또는 뭐뭐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뭐뭐 할 때에도 자주 나타나요. 제법. 키가 좀 어려워요.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that으로 봐야 될 거. what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what 왜 그러냐면 이 동사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 동사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사의 목적에 해당되는 관계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이하는 야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을 알라는 거냐? 키이야. 키이야에서 이제 다시 번역하는 점. 만일 너희가 뭐뭐 하면 나를 뭐뭐 하면 이건 조금 나중에 봅시다. 나를 뭐뭐 하면 실로 여기서는 이 키는 문맥상 실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로 무죄함 피이다. 는 라면 여기까지 가라면 뒤에 봅시다. 너희가 너희 위에 줄 것이다. 전혀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이제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그 핵심적인 키가 여기 있는데요.
만만치 않는 표현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인바브 동사를 배웠으니까 한번 유출해 봅시다. 뭐에 제일 가까워요? 어떤 동사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예, 무트 이게 기본형인데 얘의 미완료형은 뭐라고 그랬죠? 야 무트, 야무트예요. 미완료형. 자, 미완료형에서 분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칼, 니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줄기의 미완료는 앞에 맴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트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힐액 요드예요. 원래는. 제가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무트에서 다시 합니다. 무트에서 미완료, 히필 미완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미트가 됩니다. 야미트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칼과 니팔을 제외한 모든 줄기의 분사는 예, 네, 예스 아니에요? 야미트요. 헬이 아니고 네, 일반 미완료에서 그렇게 나와요. 네, 히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약힘. 그러니까 약힘 찾으셨나요? 예. 그다음에 거기 이왕 찾으셨으면 약힘에서 분사를 보세요. 분사를 보시면 뭐가 되나요? 맥힘이 되죠. 막힘이 아니고. 그렇죠? 예, 히필. 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 우리의 원칙대로 하면 야 무트니까 이렇게 해서 야 미트 하면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분사가 될 때 앞에 게 맴이 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가 된다는 거. 이게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현재 매 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 힐액 요드가 사라지면서 힐액만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앞에 액센트가 여기로 이동하면서 액센트에서 멀어지면서 매가 사라져 버렸죠. 결론은 이 무트 동사에 이걸 통해서 히필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분사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사의 남성 복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일치하는 주어가 뭘까요? 이거예요. 2인칭 남성 단수. 딱 일치해요. 남성 복수. 이것도 남성 복수잖아요. 분사의 남성 복수. 그래서 무트의 히필 분사 남성 복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와 성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인다면 누구를 나를 죽인다면 이것에 대한 뒤에는 이 전체를 부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제한 피로 실로 무제한 피를 그런 상태로 나를 죽인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죠. 너희에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여기서 꺼내야 되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렇게 끊게 되면 이 키는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실로 무제한 피를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주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아주 이제 단순하게 하면 너희가 만일 나를 죽이게 된다면 여기까지 끊고 너희는 너희 자신 위에 무제한 피를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주다가 아니고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전체가 이 야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사실을 너희는 정령 알라. 네. 알 것이다는 아니죠. 문맥상 알라. 그럼 이건 저시브예요. 저시브는 2인칭, 3인칭 명령형이거든요. 저시브는. 그러니까 여기는 2인칭이니까 거의 명령형에 가까운 그런 저시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녕 너희는 알라 키이하의 사실을 만일 너희가 나를 죽게 하면 그것이 실로 그래서 실로 너희가 너희 위에 무제한 피를 이 안에서의 목적어 피를 너희에게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라. 예. 자, 차라리 문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보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보면 저도 헷갈려요. 거기에 매몰려서 보면. 자, 그러면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문장 전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델로 마세 네. 연하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질 것을 가벨라벨에 했습니다. 다시옵 연하 슈테이바 슐라그 얀도 이크하 바이에베 자 벨라벨 대바 예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노아 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네. 아타트티 할 때 아고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얘 때문에 원래 이게 파타인데 쉐바로 변했죠. 그러면 얘는 아타트티 할 때 아니까 여성 주어가 여성 단수죠. 네. 그러면 이 주어 여성 단수에 해당되는 게 하연하죠. 연하가 뭐라고요? 비둘기인데 집비둘기. 네. 산비둘기는 토르. 네. 그 집비둘기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뭘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마노아흐. 마노아흐는 누아흐에서 온 단어라고 했죠. 의미가 쉬다. 여기서 파생된 명사거든요. 네. 이거는 쉴 장소, 쉴 곳. 자, 쉴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의 앞에 단어에 보통 앞에 철자 이 타타가 오면 이거는 세골 명사의 카틀형일 가능성이 거의 10중 8구예요. 카틀. 그래서 이거는 세골 명사예요. 딱 이것만 보고도 세골 명사인지 알아요. 앞에가 오게 되면. 이럴 경우 다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러면 레겔이 뭐죠? 그리고 세골 명사의 레겔. 발. 네, 발. 그의 발의 카프가 뭘까요? 근데 발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발이에요? 그 우리 생각이고. 다 발일 수 있어요. 다.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예략 다른 이제 표현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카프는 어디냐면요. 카프 레겔이 뭐냐면 원래 카프 하나만 쓰면 이게 카프거든요. 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카프거든요. 근데 카프 레겔은 발 중에서 딱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를 카프라고 하죠. 카프 레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발, 그 발을 위한 쉴 장소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타숍.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이게 숍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액센트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원칙대로 한번 순서 해보세요. 자, 바브, 파타흐, 다시 포르테. 그러면 이건 100% 바브 연속 미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접두어죠. 미완료니까. 그렇죠? 접두어죠? 예. 그러면 접두를 뗀 나머지 샵만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번이 엄청 긴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는 거는 3번부터 5번까지 하시고, 그거는 이제 쓰고 하는 거 가지고 6번은 반드시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 빨리 나가줍시다. 예.